가끔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더라 하면서 멈칫할 때 다들 있으시죠? 우리 뇌도 매일매일 충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비밀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숨어 있다는 사실. 오늘 전문가들이 말하는 비법들만 쏙쏙 모아서 우리 뇌를 위한 최고의 식단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거 아닐까요? 내가 먹는 음식이 정말 치매를 막아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이요. 정말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뇌를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요즘 들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네. 이런 불안감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요, 그냥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바로 음식을 통해서 우리 뇌 건강을 직접 챙길 수 있는 힘이죠. 그 힘을 어떻게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뭐부터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 뇌를 공격하는 적이 누군지부터 알아야겠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뇌 건강을 슬금슬금 갉아먹는 그 숨겨진 적, 과연 정체가 뭘까요? 문제의 가장 핵심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주범의 이름은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세포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녹이 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쇠가 녹슬면 약해지잖아요. 뇌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미션은 바로 이 녹이 쓰는 걸 막아내는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겐 이 산화 스트레스에 맞서 싸워줄 아주 강력한 아군이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방어선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 뇌의 건축 자재이자 튼튼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바로 건강한 지방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게 그냥 몸에 좋은 지방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뇌세포의 외벽을 만드는 핵심 재료. 그러니까 뇌라는 집을 짓는 데 쓰이는 가장 튼튼하고 중요한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귀한 오메가3는 도대체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아주 특별한 걸 먹어야 할까요? 전혀요. 놀랍게도 우리 식탁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소한 연어, 그리고 자반으로도 많이 먹는 고등어, 또 참치. 바로 이런 등푸른 생선에 가득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 뇌의 노화 시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다 하시면 다른 거 말고요. 일주일에 딱 두세 번만 이렇게 맛있는 생선을 식탁에 올리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때요? 진짜 간단하죠? 자, 이제 뇌라는 집의 벽돌을 튼튼하게 쌓았어요. 그럼 다음은 뭘까요? 맞아요. 집안을 안전하게 지켜줄 경호원을 배치해야죠. 우리 뇌세포가 녹쓰는 걸 온몸으로 막아주는 든든한 세포경호원. 그 이름은 바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항산화 성분이라는 경호원이 어떻게 일하는지 볼까요? 아주 체계적이에요. 먼저 산화 스트레스라는 공격수가 쳐들어오면 직접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소중한 뇌세포가 다치지 않도록 든든한 보호막을 쳐주죠. 그 결과 우리의 기억력은 그렇죠, 선명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와, 정말 완벽한 수비수 아닌가요? 그럼 이 최고의 경호원들은 어떤 음식에 들어있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다채롭고 맛있어요. 상큼하게 툭툭 터지는 블루베리나 아사이베리, 또 기분 좋게 쌉쌀한 다크 초콜릿, 향긋한 녹차는 뭐 기본이고요. 여기에 시금치 속에 숨어있는 루테인, 브로콜리의 비타민 K처럼 특정 채소에만 들어있는 이런 숨은 영웅들도 우리 뇌에는 정말 중요하답니다.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하나만 꼽아드릴게요. 만약 딱 하나만 실천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매일 블루베리 한 줌. 정말 간단하죠?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뇌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좋은 걸 채워 넣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면 아무 소용 없겠죠? 맞아요. 이제부턴 우리 뇌의 방어 체계에 구멍을 뻥뻥 뚫어버리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합니다. 이 점은 정말 중요해서 꼭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좋은 식단으로 열심히 쌓아올린 건강의 탑이 해로운 음식 한두 개 때문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뇌 건강은요, 더하기만큼이나 빼기가 중요합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나쁜 선택지를 좋은 선택지로
하나씩 바꿔치기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가공육 대신에 담백한 닭가슴살을 먹고요. 혈관 건강에 정말 안 좋은 튀김 요리 대신에 올리브유로 건강하게 조리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작은 교체 하나하나가 쌓여서 나중에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이론 공부는 충분히 한 것 같네요. 그쵸?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뭘 해야 하는데 바로 이거죠. 지금부터는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의 답을 드리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한 하루 실천 계획을 한번 세워볼게요. 이거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한데 과연 언제 먹느냐도 중요할까요? 우리 뇌가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식사 타이밍은 과연 언제일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아침 몇 시, 점심 몇 시 같은 특정 시간이 아니에요. 정답은 바로 규칙성입니다. 우리 뇌는요, 예측 가능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갑자기 에너지가 뚝 떨어져서 아, 배고파, 힘들어 하고 소리치기 전에 늘 비슷한 시간에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아, 그리고 식사와 식사 사이 그 참을 수 없는 입의 심심함 다들 아시죠? 간식은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 추천합니다. 단, 조건이 있죠. 어떤 간식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블루베리나 고소한 견과류처럼 우리 뇌가 아, 맛있다 하고 좋아하는 건강한 간식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의 생명수, 많은 분들의 아침 필수 코스죠. 바로 모닝커피인데요. 이 커피, 과연 뇌 건강에는 어떨까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희소식이에요. 매일 마시는 한두 잔 정도의 적당한 커피는요, 오히려 뇌를 딱 깨워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든지 과하지만 않으면요. 자,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완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식단 같은 건 없어요. 대신에 우리 뇌를 위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 바로 그 작고 꾸준한 변화가 진짜 중요한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오늘 당장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릴 수 있는 그 작은 변화 하나는 무엇일까요? 거창한 계획 말고요. 오늘 저녁 메뉴에 고등어 한 조각을 더한다거나 TV 보면서 습관처럼 집던 과자 대신 블루베리 한 줌을 먹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늘 부른 인생 레시피 건강한 하루 열어가요. 웃음 가득 마음 가득 늘 부른 이즈시피 늘 부른 인생 레시피 건강한 하루 열어가요. 웃음 가득 마음 가득 늘 부른 인생 레시피.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명품 지팡이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죠. 치매 예방 식단, 꼭 챙겨야 할 음식 10가지. 이 자료를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요즘 확실히 이 뇌 건강, 특히 치매에 대한 관심이나 걱정이 부쩍 늘었다는 걸 느껴요. 네, 맞아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리고요. 이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특히 중장년층에서 식단으로 이걸 좀 관리해보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에 나온 정보들, 그러니까 치매 예방을 위해 뭘 어떻게 먹어야 좋은가, 이 핵심 정보랑 좀 실질적인 팁들을 명확하게 뽑아서 바로 좀 써먹으실 수 있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가장 먼저 좋은 지방 얘기를 하네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가요? 아,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오메가3 지방산이 단순히 뭐 영양소다 이걸 넘어서서요. 뇌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하고 기능에 직접 관여를 하거든요. 자료를 보면 연어라든지 뭐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잖아요, 이 지방산이. 이게 뇌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의 유연성을 지키는데 아주 필수적이라고 해요. 아, 세포막의 유연성이요? 네, 이 세포막이 좀 말랑말랑해야 신경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게 원활해지는데 이게 바로 뭐 학습이나 기억 같은 뇌 기능의 진짜 기본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기본적인 작동 방식에 영향을 주는 거네요? 아, 염증이 그렇게 무섭군요. 네,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보면 오메가3를 꾸준히 먹은 그룹에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느렸다, 뭐 이런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지방 이게 아니라 뇌의 기본 골격을 좀 튼튼하게 하고 염증에서 보호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그렇군요. 뇌세포 자체의 구조적인 건강, 그리고 또 염증 억제, 이 두 가지가 핵심이네요. 자료에서는 주 2, 3회 정도 이런 생선을 먹으라고 권장하던데 솔직히 매일 먹긴 좀 그래도 이 정도만 해볼 만한 목표 같기도 하고요. 혹시 생선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다른 대안 같은 것도 언급이 되어 있나요? 이 자료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른 식품까지 다루진 않았지만 보통은 이제 호두나 아마씨 같은 견과류나 씨앗류 아니면 뭐 영양제 같은 걸로도 오메가3를 섭취할 수는 있다고 알려져 있죠. 다만 역시 음식으로 먹는 게 다른 좋은 영양소도 같이 얻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장점이 있고요. 아,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꾸준함인 것 같아요. 자료에서 말하는 주 2, 3회라는 건 아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현실적인 최소 기준? 뭐 그 정도로 제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뇌 건강 첫 번째 열쇠는 꾸준한 오메가3 섭취. 기억해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에서 강조하는 게 산화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이게 치매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쌓이면 세포를 손상시키거든요. 특히 뇌는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는 기관이라서 이 산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더 공격받기 쉽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이런 지속적인 산화 스트레스가 뇌세포 손상을 계속 누적시켜서 결국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쇠가 녹쓰는 것처럼 뇌세포도 서서히 손상될 수 있다는 거죠.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핵심 전략으로 항산화 식품을 먹어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항산화 물질이라는 게 바로 이 활성산소를 뭐 중화시키거나 없애서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우리 몸의 어떤 방어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대표적으로 블루베리나 아사이베리 같은 베리 종류들, 그리고 카카오 함량 높은 다크 초콜릿, 또 녹차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 항산화 물질도 종류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식품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식품들에는 특히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화합물이 풍부해요. 폴리페놀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수천 가지 화합물을 다 아우르는 큰 그룹인데 세포 보호 효과나 항염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플라보노이드 역시 플리페놀의 한 종류인데 뭐 베리류의 그 짙은 색깔이라든지 녹차의 떫은 맛 같은 걸 내는 성분들이 여기 속합니다. 자료를 보면 이런 성분들이 뇌 혈류를 개선시키고 또 신경세포끼리 연결되는 걸 좀 더 강화시켜서 결과적으로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 같은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아,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이해가 되네요. 그냥 막연히 몸에 좋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있군요. 자료에서 특히 블루베리는 매일 한 줌씩 먹어라 할 정도로 되게 비중 있게 다루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항산화 식품들, 뭐 다크 초콜릿이나 녹차랑 비교해서 블루베리가 유난히 더 효과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는 게 중요한 걸까요? 자료에서 블루베리를 강조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다른 항산화 식품들이 뭐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마 블루베리가 상대적으로 먹기 좀 편하고 관련 연구도 많다 보니까 좀 더 부각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더 중요한 건 특정 식품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항산화 식품을 골고루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식품마다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 종류나 양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크 초콜릿도 먹고 녹차도 마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색깔의 과일이나 채소들을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핵심은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 알겠습니다. 그게 핵심이군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보면 채소랑 과일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 자료에서는 어떤 점을 좀 특별하게 짚어주나요? 물론 그렇죠.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건 뭐 상식인데 이 자료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뇌 건강이랑 관련해서 특히 주목할 만한 채소, 과일을 딱 집어서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준다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금치를 언급하는데 시금치에 많은 루테인이라는 성분에 주목을 해요. 루테인이요? 그거 눈에 좋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보통 눈 영양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뇌에도 존재하고 인지 기능 보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오, 신기하네요. 또 브로콜리도 강조하는데 여기에는 비타민 K가 많거든요. 비타민 K는 보통 혈액 응고에 필요하다고 알려져 왔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뇌세포막 건강을 유지하고 또 스핑고리피드라고 하는 뇌세포의 중요한 지질 성분 대사에 관여해서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대요. 그리고 오렌지는 뭐 잘 아시다시피 비타민 C가 많잖아요. 비타민 C 역시 강력한 항산화제니까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와, 그냥 채소 많이 드세요 이게 아니라 시금치는 루테인, 브로콜리는 비타민 K, 오렌지는 비타민 C 이렇게 딱딱 성분이랑 기능을 연결해서 설명해 주니까 훨씬 더 와닿는데요. 결국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 다양성의 중요성이랑 또 이어지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자료가 특정 채소나 과일을 예시로 들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다양한 색깔, 다양한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통해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방금 말한 뭐 루테인, 비타민 K, 비타민 C 같은 여러 식물성 화합물들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뇌에 공급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뇌 건강을 지키는 식단의 어떤 기본 골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는 뇌 건강이 플러스가 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오메가3 많은 생선, 다양한 항산화 식품, 또 특정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랑 과일, 잘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음식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반대로 뇌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을 빼는 거잖아요? 그쵸? 아,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이 자료에서는 어떤 음식들을 좀 조심하라고 조언하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식단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그 효과를 깎아먹거나 방해하는 음식들을 멀리하는 게 진짜 필수적입니다. 자료에서는 특히 2가지 종류의 음식을 피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가공육입니다. 아, 가공육? 네, 뭐 소세지, 햄, 베이컨 이런 거요. 이런 식품들은 만들 때 들어가는 뭐 아질산염이라든지 아니면 최종 당화상물 AGS 같은 성분들이 몸 안에 염증 반응을 막 촉진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성 염증하고 산화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경고하는 게 튀긴 음식입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트랜스 지방이나 또 너무 많은 포화지방 섭취는 피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벽에 막 찌꺼기 같은 플라크를 쌓이게 해서 혈관 건강을 나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 혈관 문제. 네. 뇌는 혈액 공급에 엄청 민감한 기관이라서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심하면 혈관성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튀긴 음식 먹는 걸 최소화하는 게 뇌 혈관 건강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공육이란 튀긴 음식. 아, 근데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즐겨 드시는 음식들이라 완전히 딱 끊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자료에서 좀 현실적인 대안 같은 거나 뭐 좀 절충안 이런 것도 제시하나요? 네, 다행히 자료가 그냥 먹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같이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육 대신에 신선한 살코기, 특히 닭가슴살이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먹어라 이렇게 권장하고요. 오, 네네. 그리고 튀기는 조리법 대신에 굽거나 찌거나 아니면 건강한 불포화 지방 많은 올리브 오일 같은 걸 써서 볶는 조리법을 활용해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해야 한다기보다는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아, 개선. 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뇌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내 식단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뇌 건강 목표를 좀 도와주는 식사를 하고
하고 있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좀 방해하고 있었나? 이렇게 한번 스스로 물어볼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아, 좋은 지적이네요. 완벽주의보다는 꾸준한 개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식사 시간이나 간식, 커피처럼 진짜 현실적인 생활 습관에 대한 조언들을 좀 살펴보죠. 단순히 무엇을 먹냐를 넘어서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팁인 것 같아서 이것도 되게 흥미롭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식단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생활 습관까지 다뤄준다는 점에서 되게 실용적인 것 같아요. 우선 식사 시간에 대해서는 규칙성을 강조합니다. 혈당 수치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가능하면 좀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게 좋다고 조언해요.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뇌에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가 갈 수 있으니까요. 아, 혈당 안정 중요하죠. 그리고 간식에 대해서는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블루베리 한 줌이라든지 아니면 불포화 지방산이나 비타민 E, 마그네슘 같은 게 풍부한 견과류 있잖아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아주 훌륭한 뇌 건강 간식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간식들은 혈당도 좀 안정시키면서 뇌 기능에 필요한 영양소도 공급해주니까 일석이조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오, 간식도 잘 고르면 오히려 좋군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커피. 커피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요. 자료를 보면 적당량의 카페인 섭취는 일시적으로 집중력이나 각성 수준을 높여서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오, 다행이네요. 커피 좋아하는데. 그쵸? 근데 과다 섭취는 오히려 불안감을 높이거나 잠을 방해해서 장기적으로는 뇌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이게 또 사람마다 차이가 크니까 자신한테 맞는 양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혹시 식사 횟수에 대한 언급 같은 것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하루 3끼가 딱 좋다. 아니면 조금씩 자주 먹는 게 낫다. 뭐 이런 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연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보통은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를 권장하긴 하는데 이게 뭐 모든 사람한테 맞는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개인의 생활 리듬이나 소화 능력,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오히려 소량의 식사를 더 자주 하는 방식이 더 편하고 혈당 관리에도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주목받는 간헐적 단식 있잖아요. 이런 계획된 단식 방법도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긴 하지만 이건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이고요. 핵심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나한테 잘 맞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패턴을 찾는 거다. 이겁니다. 결국 들어보니까 뇌건강 식단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좋은 음식 목록 따라서 먹는 걸 넘어서서 내 생활 방식이나 습관 전체에 걸쳐서 좀 건강한 선택들을 잘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what, 또 언제 먹는지 when, 그리고 어떻게 먹는지 how, 이 세 가지가 다 조화롭게 가야 한다는 의미죠. 단기적인 유행을 막 따라하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이 자료는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명품 지팡이 블로그 자료를 통해서 치매 예방을 위한 식단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오메가3 풍부한 등푸른 생선부터 시작해서 항산화물질 가득한 베리류, 다크 초콜릿, 녹차, 그리고 루테인, 비타민 K 같은 특정 영양소가 풍부한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뇌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들 쭉 확인했고요. 반대로 또 염증 유발하는 가공육이나 혈관 건강 해치는 튀긴 음식처럼 피해야 할 것들도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식사 시간 규칙성, 현명한 간식 선택, 적당한 커피 섭취 같은 생활 습관의 중요성까지도요. 네. 이 자료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제 생각에 좀 복잡할 수 있는 영양학 연구 결과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음식이 좋아요? 이게 아니라 왜 좋은지. 예를 들면 오메가3는 세포막 유연성 유지, 항산화제는 산화 스트레스 방어,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생선 주 2, 3회, 다양한 항산화 식품 섭취, 이런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해 주잖아요. 맞아요. 이게 결국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뇌 건강을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러분의 식탁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정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주로 무엇을 먹을지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좋은 재료들을 어떻게 조리하는지가 그 안에 담긴 영양소의 흡수율이나 효능, 더 나아가서 뇌기능 향상이라는 참재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채소를 그냥 생으로 먹는 거랑 찌는 거, 끓이는 거, 아니면 볶는 거 사이에 뇌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을지. 아, 조리법이요? 네. 그리고 사용하는 기름 종류가 오메가3 같은 지방산 효과랑은 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깊은 탐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한번 담아두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